박신영의 싸이월드. 이제 자연스럽게 네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번째 키워드는 눈물입니다. 2012년 3월 31일 하나와의 시범 경기 종료 후에 은퇴 선언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타석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2011년도 SK죠. 대타로 나가서 삼진 먹은 게 그거의 마지막 타석입니다. 혹시 마지막 타석에 뭐 이렇게 해야겠다 꿈꿔왔던 게 있었나요? 없었죠. 시즌을 들어가기 10일 전에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안 했죠. 그러면 마지막 타석이 될 줄 모르고 네네. 끝낸 거예요? 네네. 도중에 제가 은퇴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은퇴를 왜 갑자기 선언을 하게 아, 된 이제 저가 그때 43살이에요. 음. 자, 이제는 더 이상의 여기서 내가 더 우겨서 야구를 했다가는 제 자신한테도 창피하고 팬들한테 창피해서 그걸 단호하게 집사람하고 상의해서 은퇴를 했죠. 이제 은퇴식에서도 많은 눈물을 네네네. 보인 이종범 선수였는데 유니폼을 더 입고 뛸 수 없다는 네. 그런 서운함에서였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은퇴를 한 선수들은 아마 자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때 눈물을 터뜨리는데 그 은퇴를 하면 갑자기 바보가 되는 기분?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저도 그러더라고요. 한참 좀 방황을 했죠. 그래도 은퇴하고 나서 가장 좋았던 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욕 안 먹어서 좋아요 네. 이런 얘기 하셨다고. 그렇죠. 팬들은 욕하면 다 안 들릴 줄 알았는데 다 들려요. 이제는 뭐 욕을 안 먹어도 되고 내가 이제 사회 무리만 안 일으키면 돼서 그런 부담감이 좀 많이 없으니까 상당히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은퇴하고 나서 조금의 여유 시간을 갖고 제2의 야구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영원한 타이거즈맨으로 불리다가 음. 한화에서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시작은 어떻게 된 건가요? 뜻하지 않게 갑자기 하나로 간 거예요. 김은용 감독이 이제 하나 계약했다고.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도 있었는데 하나가 2년 동안 있을 때 최하위였거든요. 최하위가 되면 아 이렇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죠. 코치를 하면서. 아 이게 선수도 잘해야 되지만 코치도 잘해야 되고 프런트도 잘해야 되고 조금 많이 생각이 됐던 그 하나 시절이죠. 처음에 이제 선수가 아닌 코치로 그라운드에 섰을 때는 어떤 기분이었어요? 낯설죠. 이제 내가 베이스에서 코치를 해야 되고 사인을 해야 되고 팬들은 저를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게 상당히 낯설고 근데 게임에 대한 승패만 책임지면 되는 거니까 부담은 없었어요. 2019년부터는 이제 LG 트윈스의 2군 총괄 타격 코치를 네. 맡고 계십니다. 후배들에게 어떤 스타일의 지도자인 것 같으세요? 이군 선수들은 실력이 좀 이렇게 더디잖아요. 손을 봐야 될 선수들도 많고 신경을 써줘야 될 선수도 많기 때문에 저는 당근과 채찍을 좀 많이 줬죠. 무서워한다는 소문도 있던데요. 저는 무서운 사람이 아닌데 아니 못했을 때 웃기는 사람이었는데 못했을 때 어떻게 못 보내는데요? 됐을 때는 정말 엄청난 얘기를 해주죠. 뭐라고요? 이러니까 네가 이렇게 못하고 이러니까 일군이 못하고 간다. 그럼 너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프로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줬죠. 굉장히 가슴에 비수처럼 네. 꽂히는 왜냐면 그런 프로 말들. 선수니까 지가 할 수 있는 거는 운동장에서 쏟아내야 되는 그 운동장에서 못 쏟았을 때는 얘기를 많이 해주죠. 그만큼 또 후배들 아끼기 때문에 그런 쓴소리도 네. 많이 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야구 해설도 해보셨잖아요. 네. 그거는 어떠셨어요? 해설도 많이 공부가 됐는데 역시 이제 성충이는 솔잎만 먹고 살아야 되고 자기의 분수를 알아야 되고 저는 역시 해설보다는 현장 쪽이 맞는 것 같아요. 해설위원 하실 때 네네네. 이제 옆에서 봐왔으니까 네.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정우 선수 경기 때는 네. 유독 이렇게 말씀이 없었어요 한동안. 그렇죠. 자식이다 보니까 네. 선수가 아니고 이렇게 눈여겨보는 거죠. 어떠한 것들이 잘하고 어떠한 것들이 못됐을까. 그런 거 이제 머릿속에 좀 넣었다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직접 코칭을 또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였죠. 네,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다섯 번째 키워드로 이어집니다. 아마도 가장 핫한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람의 아들의 아들, 바람의 손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언젠지 기억나세요? 이거 2009년 우승할 때 찍은 건데. 기아가 정규리그 정규리그. 우승했을 때 2009년에 찍은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은 일본 출국하기 전에 이정우 코치님과 꼬꼬마 시절에 이정우 선수가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 속의 꼬꼬마가 장차 대한민국의 가장 핫한 슈퍼루키로 또 자라나게 됩니다. 이제는 뭐 어딜 가나 이종범이 아닌 이정우 선수의 아버지로 네. 또 이렇게 불리시는데 본인이 묻히시는 것 같아서 속상하실 것도 같지만 그래도 정말 기분 좋으시죠? 좋으시죠. 이렇게 연령별로 다 달라요. 40대, 50대, 60대는 거의 다들 다 좋아하고 그 밑으로는 또 이제 정우 아빠라고 다 알기 때문에 근데 돌아다니 보면 다 그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뭐,
기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정우 선수와 함께 또 태극 마크를 달기도 네. 했잖아요. 2018년에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때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한국 야구 사상 첫 부자 금메달리스트로 기록이 됩니다. 사나이의 기록 중에서 이것도 또 최고의 기록 아닌가요? 부자지간에 태극마크를 달고 야구 쪽에서는 처음 땄기 때문에 기분이 상당했죠.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많이 웃지 못했는데 금메달을 따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정작 이정우 선수는 아버지와는 야구장 안에서만 거의 만나고 그쵸. 밖에서는 주 카톡으로만 대화했다고. 예, 맞습니다. 왜냐면 선수의 이 층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밥 먹을 때는 한번 보고 연습할 때 한번 보고. 그래도 좀 아들이면 챙겨줄 법도 하고 한데요. 제가 아니라 선배들 더 잘 챙겨주던데 뭐. 내가 챙겨줘서 잘하겠어요? 아버지가 아닌 선수로서 이정우 선수를 평가를 한다면 이정우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1, 2년 차 때는 갈 길을 멀다라고 생각했어요. 나이도 어리고 이제는 걱정을 안 해요. 왜냐면 올해가 졸업반 하고 이제 사회인으로 첫걸음이거든요. 골격이나 근력이나 맞더니 훨씬 더 커지고 힘이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부상만 안 하면은 아마 커리어를 더 갈아치울 것 같아요. 제가 해봤잖아요. 25살 때 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스피드가 더 빨라져요. 그리고 야구에 대한 생각들이 또 다르고 또 그 전에 자기가 해온 게 있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혼합이 돼서 아마 올 시즌은 자기가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떻게 차야 되는 거를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부상만 안 당하면 더 많은 숫자가 더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의 손자 이정우 선수가 또 한 가지 공약을 한 게 있었잖아요. 2020 시즌 프리뷰 랜선 팬미팅에서 키움 히어로즈가 우승을 한다면 금정우가 되겠다고 그거 했어요, 또 선언을 했는데 여기서 김종범 사진을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저거를 3시간 동안 르네상스 호텔에서 바르고 나온 거예요. 점프할 때 스플라이딩 하면 다시 또 지워지잖아요. 네. 그럼 또 칠해야 돼요. 지금 같은 선수나 구단에서 하겠어요? 안 해야지.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정우한테 제가 그랬죠. 저런 거 시키면 절대로 하지 말고. 혹시나 LG 트윈스가 우승을 한다면 네. 이제 코치로서 금종범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 생각? 아니 팀이 우승한데 제가 해요. 저기 선수들이 해야죠. 지금부터는 팬들이 궁금해하는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네. 이거는 좀 짧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종범에게 야구란? 밥을 먹게 해준 거. 다시 태어나도 야구 선수? 골프? 이종범에게 혜태 기아란? 기아. 기아는 잘하면 막 이렇게 해서 막 차도 주고. 그런데 저 혜태는 옛날 막 종합 선물 세트 맛동산 브라보콘 이런 것만 해. 누가 아우. 혜태와 기아란 어떤 의미인가를 제 생각에는 물어본 것 같은데 제작진이. 기아였지. 물론 혜태에서 나를 거듭나게 해줬지만 아무래도 금전적으로는 또 기아니까 이종범에게 일본이란? 인생을 바꿔놓는데. 상대해본 투수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투수는? 안병원. 아니 나 그 친구가 내 2년 후배인데 태평양 시절에 방망이랑 엄청 잘 맞는데 그 선수가 나오면은 이상하게 타이밍도 안 맞고 3번 연속 3점 먹은 게 이 친구한테 처음이라니까요. 아 진짜요? 네. 전성기 때 이종범의 도루 대 양의지 포수의 도루 저지 누가 이길까? 내가 이긴다. 당연히 내가 이긴다. 껌이지 안 돼. 지금 왜 양의지가 던지면 다 아웃돼. 엄청 쉬운 건데 양의지 포수라는 존재감이 엄청 커요. 저는 인정하는데 이종범 양의지는 내가 이겨. 지금 전성기라고 했잖아요. 응. 깸발로 가도 내가 뛰어. 내가 까치발로 가도 살아. 김하성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자연스럽게 관심이 이정우 선수에게 쏠리고 있다. 아버지로서의 생각은?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3년 남았는데 더 열심히 하면 그런 기회가 올 것 같아요. 2021년 네. 우승은 LG 대 기아 대 키움 중에 뽑아야 한다면? LG죠. 이걸 왜 물어봐?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랜드 뮤지엄의 소장품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게스트가 게스트인 만큼 정말 엄청난 소장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격과 도루 모든 면에서 최고였던 5툴 플레이어 이종범 선수에게 딱 어울리는 메이저리그 전설의 소장품인데요. 바로 라이브볼 시대의 메이저리그 원조 대도 루 브록과 모두가 인정하는 메이저리그 최고의 1번 타자 리키 핸더슨입니다. 평소에 메이저리그 자주 챙겨보시죠? 메이저 야구도 박찬호 때문에 많은 것들을 보게 맞아요, 됐죠. 맞아요. 97년 때부터. 그때부터 좀 눈여겨봤죠. 어떤 선수 좋아하셨어요? 저는 아지 스미스와 리키 핸더슨. 특히 아지 스미스의 그 덤블링을 해서 경기장에 나가는 모습이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체조부가 있었어요. 그걸 안 배웠던 게 지금 한이 돼요. 백덤블링. 그거 배웠다면 정말 저도 홈런을 치고 와서 백덤블링에서 딱 착지했을 때 그게 해보고 싶은데 역대급 세레머니였을 네, 것 같은데요. 네. 오, 지금이라도 배워보시는 거. 지금 좀 늦었어. 지금 영웅철이도 못 뛰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이 두 선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의 900도루를 달성한 루 브록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영구 결번이자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선수로 총 2번의 월드시리즈 우승, 총 6회의 올스타 선정, 총 8번의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도루왕, 통산 3023안타, 938도루를 달성했습니다. 은퇴 당시 메이저리그 1위, 현재는 리키 핸더슨에 이은 2위, 그리고 리키 핸더슨은 2번의 월드시리즈 우승, 3번의 실버슬러거, 10번의 올스타 선정, 12번의 아메리칸 리그 도루왕, 통산 안타 3055개, 2295득점, 1406도루, 메이저리그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두 선수는 타격과 주루의 신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리키 핸더슨이 현역이었을 때는 소속팀 오클랜드가 1대0으로 이기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건 리키 핸더슨이 안타 또는 볼넷으로 출루, 도루, 진루타 또는 번트, 적시타 또는 희생플라이, 득점, 이 과정을 거의 공식처럼 매 경기 진행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종범 코치님도 야구의 전설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리키 핸더슨의 기록 같은 걸 보면 어떤 생각이세요? 저도 이런 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제가 신인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했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루브록과 리키 핸더슨의 소장품들을 네. 만나보겠습니다. 893도루 달성 시 루브록이 받은 골드 스파이크입니다. 금으로 이렇게 제작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실제 스파이크에 금을 칠한 건가요? 네, 이렇게 칠한 거. 오. 한국도 이렇게 좀 세월이 지나면은 이런 모든 기록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루브록이 또 700도루를 달성했던 베이스. 네. 라고 합니다. 뒤에 700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런 베이스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들었기만 했는데 받지는 못했어요. 도루 선수들은 전부 다 이렇게 들었죠, 이렇게. 오. 500도루 할 때. 이것도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인은. 이거는 루브록이 실제 착용했던 스파이크고 여기 친필. 심지어 친필 사인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큰 발라도 잘 뛰구나. 이랜드 뮤지엄에 등장했던 소장품 중에서 역대급으로 규모가 큰 루브록이 1972년에 받은 내셔널리그 도루왕 트로피입니다. 아니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아니, 예전에는 이 개인 트로피 이렇게 높았어요. 나 와. 깜짝 놀랐어. 그리고 아니 보통 네. 요런 트로피 이거 하나 주잖아요. 그쵸. 지금 이거 이거 하나 그냥 주죠. 막 떨어진다. 아, 이런다니까. 저 집에 지금 30년 넘은 게 이 목이 다 이렇게 날아가요, 다. 루브록 선수도 이사를 많이 했나? 진짜로? 1972년 네. 그레이하운드 어워드. 이게 이거 그레이하운드구나. 내셔널리그 음. 스톨른 베이스스 챔피언 루브록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이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와. 그러면 이거는 얼마인가요? 대박. 우리 집에 한 6개 있는데. 이번에는요 또 리키 핸더슨의 소장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리키 핸더슨이 1127번째 도루를 달성했을 때 베이스가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요. 1127번째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이렇게 또 사인. 친필 사인까지 돼 있습니다. 여기도 트로피가 하나 있는데 1989년에 스포츠 매거진이 리키 핸더슨에게 수여한 월드 시리즈 트로피라고 합니다. 도루왕과 MVP를 했던 맞아요. 시즌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건 또 리키 스파이크. 핸더슨 실착 신발과 손목 보호대라고 합니다. 오, 네. 여기 이제 또 핸더슨. 친필 사인이 있습니다. 리키 핸더슨 94년에 착용했다고 94 번호까지 이렇게 써가지고 손목 아래에도 리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또 팀 색깔이라고 초록색으로 맞아요. 이렇게 맞춰서 했네요. 우리나라도 이제 야구가 40년째잖아요. 네. 우리나라 앞으로 100년이 나오면 이렇게 차별화되는 물품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나 이렇게 오늘은
KBO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레전드이자 또 종범 신으로 불리는 사나이 이종범 코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뭐 야구가 없지 않는 이런 기록들과 역사들이 계속 남을 건데 후배들이 이런 걸 보면서 조금 자부심을 느끼고 목표를 좀 더 위를 놔두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고 너무 뜻깊은 자리에 와서 몰랐던 부분을 좀 더 알게 돼서 저는 상당히 오늘 좋은 날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때 그 시절 이제 네네. 그라운드의 전설이라 불리는 이종범 선수를 기억하는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후회하지 않는 해 되시고 저 역시도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올 시즌 뛰겠습니다. 여러분도 파이팅 하십시오. 위대한 전설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이랜드 뮤지엄은 다양한 게스트분들과 핫한 소장품들 네. 살펴볼 테니까요.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랜드 뮤지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달아주세요. 제발.